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2020학년도 수능 완성, 나형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집합과 명제, 유형 1번부터 같이 볼 건데, 집합의 표현법, 포함관계,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건데, 자, 당연히 이제 초반에 2점짜리 정도의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면 그냥 중간중간에 우리가 내용으로 나오겠죠.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을 하던지 그 정도로 나올 거니까 경우의 수에서도 활용이 많이 돼요. 확률과 통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A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죠. 그쵸?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n개야 라고 했을 때 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부집의 개수. 부분집합을 그냥 부집이라고 쓸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원소가 n개가 이렇게 쭉 있어. 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개가 되냐면, 자,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자, A1이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럼 A1에 대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기고 A2에 대한 경우의 수도 두 가지, A3에 대한 경우의 수도 두 가지, 쭉 마지막 가서 마지막 원소 AN에 대한 경우의 수도 두 가지예요. 그쵸?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다 곱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2를 총 n개를 곱한 2의 n제곱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어요. 근데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라는 말이 있죠.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1을 빼주는데 이 1의 의미는 나 자신이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진짜 부분집합, 나의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진짜 부분집합이니까 전체 부분집합에서 나는 뺀, 하나는 뺀 나머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필수 유형 1번 같이 풀어보면 자,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을 때 A하고 B가 서로 같대요. 그랬을 때 A값, B값을 구해서 더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은 자, A에 2하고 5가 확정이 돼 있고 B에는 2하고 3이 확정이 돼 있어. 그럼 2는 모두 갖고 있으니까 자, 일단 B는 A에 있는 5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자, B가 5가 되면 되겠네. 그 다음에 A는 B가 가지고 있는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A 플러스 1이 3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2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더해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필수 유형 첫 번째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번 문제 집합 A는 자, 원소가 2하고 A가 있고 B는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는데 자, B의 원소는 X인데 이런 X는 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쵸? 이랬을 때 A하고 B가 같아지도록 두 상수 A, B 값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둘이 같다라는 소리는 자, A가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B도 2를 원소로 가지고 있겠죠. 그쵸? 요 방정식의 해 중에서 2가 있는 거니까 요 방정식에다 2를 대입하면 성립.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B는 0. 6 플러스 B가 0이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B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요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자, 요 방정식을 완성했으니까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X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값은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자,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하면 마3하고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때 A가 2하고 A를 원소로 갖는다 그랬어요. A하고 B가 같아지려면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죠. 그쵸? A의 값이 마이너스 3.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우리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9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x, 즉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데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다. 뭐 자연수, 정수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A의 원소, 실수인 실수 x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온다 이 소리죠. 자,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은이라고 했는데 자, 2차 부등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2차식이죠. 그쵸? 자, 아래로 볼록인 2차식은 세 가지가 가능해요. X축과 만나지 않거나 X축과 접하거나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쵸? 자, 요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0보다 작거나 같대. 이 소리는 X축 아랫부분, X축이 0이죠. X축 아래 있거나 0과 같으니까 요 X축과 만나거나인데,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해가 없어. 그쵸?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는 땡. 자, 여긴 어때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과 같은 부분이 하나가 띵 나오죠. 그쵸? 얘는 0보다 같은 부분이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나와요. 그쵸? 왜냐면 요 수직선상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건 요런 모양이어야 되겠네.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이 한 개. 그래서 요거 원소로 요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러려면 요 2차식이 누구랑 접해야 되냐? 자, X축하고 접해야 되고 X축하고 접한다. 즉 X축과의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라는 뜻은 요 2차 방정식은 0이라고 놨을 때 근이 하나기 때문에 중근이죠. 판별식이 0이 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 b가 짝수이므로 4분의 d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집합 A는 자,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고 집합 A의 원소는 9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모두 홀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A. 자, 원소가 모두 홀수라는 건 자,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홀수 1, 3, 5, 7, 9 이렇게 5개죠. 그쵸? 자, 원소가 모두 홀수인 부분집합은 요 5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이 되니까 자 5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 되죠. 그쵸? 근데 여기에는 공집합이 포함이 돼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 하나를 빼줘야 되겠어요. 그럼 32에서 1을 뺀 31이 되겠죠. 그쵸? 자, 모두 홀수인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다음 원소가 모두 짝수인 부분집합의 개수. 9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는 2, 4, 6, 8, 4개가 되겠고 이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개인데 마찬가지로 공집합은 안 되니까 이 중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주면 16-1이니까 15개가 되겠죠. 자, 요 값이 b가 되겠어요. 자, 우리 a 플러스 b의 값은 31과 15의 합이 되므로 46이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의 개수를 AK라 하자. 자, 일단은 A는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그럼 A 안에는 6은 반드시 있어. 그리고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36이 A의 원소예요. 자, 문제에서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원소로 자연수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원소면 X분의 36도 원소여야 돼. 그럼 X5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5가 원소면 5분의 36도 원소여야 하는데 5분의 36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쵸? 그럼 나 조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자, A는 36의 약수만 원소로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자, 만약에 1이 원소야. 1이 원소면 반드시 원소가 돼야 되는 거. X가 1이야. 1이 원소면 1분의 36인 36이 원소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가 원소면 18도 같이. 그쵸? 그 다음 3이 원소면 3분의 36인 12도 같이 원소로. 자, 4가 원소면 또 9를 같이 포함해야 되고 6이 원소면 또 6. 근데 6은 이미 포함을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넘어서면 6을 넘어서는 아이들 뭐 있죠? 8, 9. 9가 원소면 4 같이 있고 그 다음 12, 3, 18, 2, 36, 1. 자, 원소로 가질 수 있는 순서쌍을 이제 모두 다 찾아낸 것 같아요. 그쵸? 자, A는 6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소는 이렇게 한 개씩 가질 수 없고 1이 원소면 무조건 36이 따라가고 2가 원소면 무조건 18이 따라가고 이런 형태의 집합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원소의 개수는 KK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 다시 보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A의 개수를 AK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A3는
뭘 얘기하냐면 원소의 개수가 자, A3는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A라는 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쵸? 자,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돼. 근데 A는 이미 6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원소의 개수 2개가 더 들어가면 되죠. 그쵸? 근데 요 아이들은 다 순서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1이 있으면 36도 같이 다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하고 36을 넣어주던지 2하고 18을 넣어주던지 3하고 11을 넣어주던지 4하고 9를 넣어주던지 하면 원소의 개수 3개를 만족하게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는 총 4개가 되겠죠. 다시 6, 1, 36이던지 6, 2, 18이던지 6, 3, 10이던지 6, 4, 9던지 이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 A5는 어떻게 되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죠? 5개가 되도록 A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럼 이미 하나가 껴져 있기 때문에 4개를 넣어줘야 된다. 이 소리는 자, 이 4개의 순서쌍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넣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조합이랑 연결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죠. 이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되지? 4개의 순서쌍 중에 2개를 택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택해주면 A는 원소로 6, 2, 18, 32 이렇게 5개를 갖는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A5를 만족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는 저 순서쌍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주면 되니까 4, 3 나누기 2, 1 해서 6가지 이렇게 되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A3 플러스 A5는 둘의 합 10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쌤이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틀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예요. 일단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라고 했는데 x는 공집합은 아니고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것의 후보는 1, 2, 3, 4, 5, 6 빼고 7, 8, 9까지예요. 그쵸? 근데 이때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6의 배수이다. 자,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되려면 자, 6은 소인수분해하면 2하고 3이 나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6의 배수가 되려면 자, 2의 배수 하나와 3의 배수 하나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자, 2의 배수 1개와 3의 배수 1개. 그러니까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이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2의 배수를 적어도 1개 이상, 3의 배수를 적어도 1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모든 원소를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 2의 배수 지금 2, 4, 8이고 자, 3의 배수는 3하고 9가 있죠. 그쵸? 그래서 2의 배수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미리 넣어주고 자, 3의 배수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미리 넣어줬어.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남았냐면 여기 있는 거 6을 제외한 8개 중에서 자, 3의 배수 하나, 2의 배수 하나를 넣어줬으니까 6개가 남았죠. 이제 6개를 가지고 채워 넣는 거지. 그래서 2의 6제곱.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풀면 여기서 자, 이거는 조합이야. 뽑아서 넣어줬어도 자, 이렇게 하면 순서를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2의 배수 하나를 넣었죠, 여기.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하나를 넣었어. 3, 9 중에 하나를 넣었다고 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나머지 2의 6제곱이라는 건 나머지 6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다 생각한 거예요. 2, 3하고 그 다음 뭘 낀 경우가 있죠? 2, 3하고 여기에 자, 남은 것들 중에서 뭐 9를 끼고 있는 경우 막 이런 것도 우리 센 거란 말이지, 그쵸? 근데 여기서 3개 중에 하나를 뽑아 2의 배수 하나를 뽑고 그 다음 3의 배수 하나를 뽑는 경우에는 우리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때 9를 선택한 경우도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뒤에서 2의 6제곱 하면서 나머지 6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만들어서 여기 넣었기 때문에 자, 나머지 6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3 하나만 포함한 경우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2, 3, 9를 셌는데 2, 9, 3도 셌어. 근데 이거 집합으로 묶어내면 이게 다른 건가요? 같은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순서까지 결정을 해버린 거라서 이렇게 세면 우리가 세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와요.
많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면 안 된다 이 뜻이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은 원소를 분리를 해볼게요. 자, 2의 배수는 지금 2하고 4하고 8이 있고, 그쵸? 자, 3의 배수가 3하고 9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닌 것이 1하고 5하고 7 이렇게 있죠. 일단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A라는 집합, X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2의 배수 중에선 적어도 하나는 넣어줘야 되죠. 그쵸? 그럼 2의 배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2의 세제곱이야. 근데 하나는 빼줘야 해요. 왜냐하면 2, 4, 8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럼 2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여기다 넣는 방법은 2의 세제곱 빼기 1이죠. 왜냐면 2를 넣거나 안 넣거나 4를 넣거나 안 넣거나 8을 넣거나 안 넣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넣지 않은 경우는 빼줘야 되니까. 왜냐면 2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3의 배수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3하고 9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2의 제곱인데 거기서 공집합은 빼줘야 돼.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그쵸? 자, 그리고 나머지 1, 5, 7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거나 포함하지 말아야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하고 5하고 7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2의 세제곱계가 되겠죠. 그쵸?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 8 빼기 1이니까 7,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고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21 곱하기 8 해주면 168가지.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총 168개가 나오는 거고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집합 A는 1, 3, 5, 7, 9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A1, A2, A3 이렇게 AN이라고 하겠대요. 자, 이때 집합 AK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small mk라고 하자. 자, 가장 큰 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자,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일단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죠. 그쵸? 맞죠? 네,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은 5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 하나가 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공집합을 빼주면 돼요. 그럼 32에서 6을 빼게 되니까 26개가 있을 거야. 그쵸?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26개고, 걔를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걸 A1이라는 집합이야, 두 번째 걸 A2라는 집합이야, 세 번째 걸 A3라는 집합이야 쭉 가서 26번째 부분집합까지를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요 n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서 쌤이 요거 설명을 했습니다. n을 구하라고 하면 n은 일단 26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집합들에서 가장 큰 수를 전부 다 뽑아낸대요. 그럼 첫 번째 집합의 가장 큰 수를 M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집합의 가장 큰 수를 M2라 하고, 세 번째 집합의 가장 큰 수를 M3라 하고, 자, 마지막 거 26번째 부분 집합의 가장 큰 수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일일이 더하기는 자 힘들잖아. 원소를 이거 모든 집합을 다 쓴 다음에 제일 큰 원소를 쓰기 힘드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자, 1이 가장 큰 원소로는 몇 번 등장했는지, 3이 가장 큰 원소인 집합은 몇 개인지, 5가 가장 큰 원소인 집합은 몇 개인지 막 이렇게 해서 세볼 거예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집합 중에서 1이 가장 큰 원소로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쵸? 1은 가장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가 끼면 무조건 작은 원소가 돼요. 그럼 여기서 자, 3이 가장 큰 원소가 되는 경우의 집합의 수는 1개죠. 그쵸? 어떻게 되냐면 3하고 1 이렇게 생긴 경우, 자, 3은 가장 큰 원소로 한 번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5는 어떻지? 자, 5가 가장 큰 원소인 집합의 개수는, 자, 5가 가장 큰 원소야. 그럼 5를 포함해야 되고 반드시. 그리고 5보다 큰 7하고 9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5는 포함시켜 놓고
5보다 작은 1하고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쵸? 그럼 2의 제곱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5가 들어가고 나서 1하고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여기 와야 돼. 그쵸? 맞죠?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1, 3이 모두 들어가지 않은 공집합. 하나는 빼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7이 가장 큰 원소로 몇 번 나왔는지를 세보면 7은 가장 큰 원소로, 자, 7이 가장 큰 원소인 집합은 7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7보다 큰 9는 없어야 되죠. 그쵸? 7보다 큰 9는 없어야 되고 그러면 7보다 작은 1, 3, 5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1, 3, 5를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근데 1, 3, 5 중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한 가지 경우는 빼줘야 되죠. 왜냐면 1, 3, 5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으면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기 때문에 2개 이상이라는 말에 모순이 생겨요. 그쵸? 그다음 9가 가장 큰 원소로 몇 번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자, 9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소예요. 그쵸? 그러면 9는 반드시 포함하면 되고 자, 나머지 포함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뭘 포함하든 9는 가장 큰 원소니까. 그럼 나머지 1, 3, 5, 7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개인데 자, 마찬가지로 모두 포함하지 않은 한 가지는 빼줘야 되겠죠. 그쵸? 왜 이렇게 구했냐? 자, 여기 보면 뭐 3이 가장 큰 원소로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라 그랬죠. 그쵸? 그럼 5는 몇 번 나오는 거야? 5는 가장 큰 원소로 3번 나오는 거지. 그럼 5가 가장 큰 원소인 집합이 3개. 자, 7이 가장 큰 원소로. 그러니까 7은 몇 번 더해진다 이 소리냐면 7은 7번 더해지는 거고 9는 15번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개수를 세보면 3 플러스 여기는 15 플러스 7, 7, 49 플러스 여기는 8 16 101이니까 9 곱하기 15, 1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해주면 여기가 18, 67이 되고 67 더해주면 2102, 2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02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2입니다.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합의 연산에는 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짚고 가보면 차집합이라는 건 A차 B. 이거 어떻게 되죠?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A차 B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뜻하죠. 그쵸? 그럼 실제로는 A하고 A가 아닌 부분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A하고 A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이 되죠. 그쵸? 그래서 A 차집합 B는 우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라고 연산을 풀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B 차집합 교집합 A가 나오더라도 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쵸?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A 차집합 B가 되는 거죠. 자, 여집합이 달린 놈이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 계속 진행을 할게요. 필수 유형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고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자, A는 1, 2, 3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1, 2, 3하고 공통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럼 A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뭐를 포함하지 않는 이죠? 1, 2, 3은 포함하지 않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쵸?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인 1, 2, 3, 4, 5, 6 중에서 1, 2, 3은 빼고 나머지 4, 5, 6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원소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개라고 구해주면 되고 자, 문제 항상 잘 봐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 하나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 그냥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7번 문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서 살펴볼까요? A가 있고 B가 있고 자, 2, 4, 6, 8, 10과 1, 2, 4, 8에 공통으로 있는 건 2, 4, 8이죠. 2하고 4하고 8은 교집합 부분에 넣어주면 되고 2, 4, 8을 뺀 나머지 6하고 10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 4, 8을 뺀 1이 여기 있겠죠. 그쵸? 그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어떤 부분이 남게 되냐면 이 부분이 남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의 합은 1 더하기 6 더하기 10이야 해서
뭐 17이다.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는데 쌤이 여기서 추가 설명을 하나를 하면 자 이것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자, 요 연산 우리 뭐라고도 하냐면 대칭 차집합이야 라고도 해요. 대칭 차집합. 왜냐면 지금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니까 어떻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자, 요 부분은 A 차집합 B를 뜻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B 차집합 A를 뜻하는 부분이에요. 맞나요? 다시 말하면 A 차집합 B 요 부분하고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것을 자, 대칭 구조로 생겼고 두 차집합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을 한다 이거죠. 요렇게도 표현을 하고 어떻게? 요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럼 또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또 같은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A 차집합 B 어떻게 쓰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얘가 차집합의 정의죠. 그쵸? 그럼 여기 자 여기 요 집합에서 뭘 뺐냐면 요 집합을 뺐어. 그럼 어떻게 되지?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걸 빼준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내는 요 색칠한 요 부분을 나타내는 연산은 요렇게도 있지만 자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다. 그리고 그려보면 뭐가 나온다? 자 이런 대칭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 근데 요렇게 나왔든 요렇게 나왔든 우리는 자 얘로 바꿔서 아 이게 얘야 이게 얘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로 푸는 게 가장 편해요. 자 요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하고 구할 때도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어쨌든 자 7번 모든 원소의 합은 1하고 6하고 10의 합이기 때문에 1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전체 집합은 12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자 A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홀수라고 했어요. 10 이하의 자연수 중 홀수니까 1, 3, 5, 7, 9가 되겠고 B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되겠죠. 자, 요때 우리 A 교집합 B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라고 했고 A 교집합 B 여집합은 A 차집합 B를 뜻하죠. 그쵸? 그럼 A에서 B를 빼주면 자 공통인 것만 빠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2, 3, 5, 7 자 2는 없고 3하고 5하고 7이 빠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원소는 뭐가 남냐면 1하고 9가 남게 되고 합은 1 플러스 9가 되니까 10이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9번 문제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져 있고 지금 A 합집합 B는 A래요. 자, A 합집합 B가 지금 뭘로 흡수가 되었죠? A로 흡수가 되었어. 이 소리는 자 A하고 B의 관계가 요런 관계다 라는 뜻이죠. 그쵸? 다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B가 A에 포함되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이런 모양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B가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히 A의 원소인 1, 2, 3 뿐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B라는 집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B라는 집합의 원소는 X인데 자, 이 X는 X제곱 플러스 AX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런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어요. 자, 요런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고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여기 상수항이 A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의 곱이죠. 더해주면 A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 값은 1이야 라고 구해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1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B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A의 부분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A가 가지고 있는 1 또는 2 또는 3만 원소로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1은 이미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값 뭐가 있죠?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값 2하고 3만 되나요? 아니죠. 뭐도 되냐면 1도 됩니다. 자, 충근을 가지게 되면 그냥 1만 원소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1이 또 원소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1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
1이 원소로 나오면 중근이기 때문에 그냥 1 하나를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a 값으로 가능한 거,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3이므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4가 되므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2가 되므로 a 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a 값으로 가능한 값들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고, 모두의 합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지금 A는 5하고 X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B는 4-X와 X제곱 플러스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고, B차 집합 A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되죠. 그쵸? 자, 이 부분의 원소가 뭐밖에 없냐면 2밖에 없어. 그쵸? 그러면 이 2라는 원소는 누구만 가진 원소냐면 B만 가진 원소예요. 그럼 A에는 2가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어쨌든 B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원소 2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그럼 B에 있는 원소 중에 4-X가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B에 있는 원소 중 X제곱 플러스 1이 2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때는 X값이 2가 돼요. 그럼 X가 2가 되면 A 집합이 어떻게 생기냐면 5하고 2. 아, 여기부터 지금 모순이 생겼네. 왜냐면 2라는 원소는 A에는 없어야 되고 B에만 있는 원소여야 되는데 A의 원소 2가 생겼으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에요.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넘어가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1이 2인 경우, 자, X제곱이 1인 경우기 때문에 이때 X가 1인 경우와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눠지겠죠. 자, X가 1이 되는 경우 A라는 집합은 5하고 1을 원소로 가지게 되고, B는 3하고 2를 원소로 가지게 돼요. 됐죠? 근데 이때는 B차 집합 A 해주면 뭐가 나오지? 3하고 2가 나와서, 자, 여기 3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2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우리가 찾는 경우에 X값이 아니겠죠. 그쵸?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A라는 집합 어떻게 되냐면 5하고 마이너스 1. 자,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5하고 2가 되니까, 자, B차 집합 A가 5가 빠지니까 2가 나오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집합은 이렇게, B 집합은 이렇게 생기면 되고, 자, 교집합 부분에 5가 있고, 자, A는 이렇게 생긴 경우가 되겠어요. 됐나요?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A 합집합 B는 마일 2, 5 이렇게 생겼을 거고, 원소 모두 더해주면 6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A는, 자, X/X는 12하의 자연수고, B라는 집합은, 자, X는 N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대요. 자, 이때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자, X는 A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다시 A차 B는 X의 부분 집합이라 그랬죠. 그쵸? 자,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가 16개래요. 자, X는 A의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이면서 뭐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냐면 A차 집합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이런 원소의 개수가, 이런 X의 개수가 16이래. 그러면 X가 사용할 수 있는, X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의 4제곱을 했으니까 16이 나온 거잖아. 그럼 X에 사용할 수 있는, 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원소, 그러니까 포함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이런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A차 집합 B의 원소는 몇 개다라는 소리냐면, A차 집합 B의 원소가 6개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자, 12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야. 그쵸? X는 A의 부분 집합.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10개죠. 그럼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10제곱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A차 집합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자, 이것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 A차 집합 B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우리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놓지? 일단 제껴놓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을 반드시 포함을 해. 자, A의 부분 집합 중 1, 2, 3, 4, 5, 6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는, 자, 얘는 빼놓고 나머지 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얘를 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자, 요 6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4제곱이 16개가 되니까 다시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6개다. 자,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되려면 자,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다시 그릴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자, A차 집합 B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의 원소가 6개야. 그 소리는 여기에는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돼? 4개가 들어있어야 돼. 요 소리죠. 그러면 N, A교 B가 4예요. 그러면 자, 1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10 이하의 자연수와 10 이하의 자연수와 N의 양의 약수의 교집합이 4개. 그러면 N이라는 숫자의 N의 10 이하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4개가 돼야 돼요. 자, N이라는 숫자는 10 이하의 약수의 개수를 4개를 가지고 있는 또 몇 이하의? 2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쵸? 또 얘는 뭐 이하다? 20 이하의 자연수다. 10 이하의 약수가 4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1, 2, 3 안 되고 4 안 되죠. 4는 약수의 개수 3개. 자, 6은 어떻지? 6은 약수의 개수가 1, 2, 3, 6. 자, 10 이하의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n으로 가능한 값 6 되죠. 그 다음 7 안 되고, 자, 8을 생각해보면 8은 1, 2, 4, 8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10 이하의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돼요. 맞죠? 다음 9 안 되고 10을 생각해보면 10은 10 이하의 양의 약수가 1, 2, 5, 10. 이것도 4개니까 되네요. 자, 일단은 이제 넘어가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12를 생각을 하면 12는 약수 쭉 나열하면 1, 2, 3, 4, 6, 12. 10 이하의 양의 약수가 이미 5개가 됐기 때문에 12는 탈락. 그다음 13, 14. 15를 생각하면 15는 1, 3, 5. 그 다음이 15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쵸? 10 이하의 약수의 개수 3개밖에 안 돼. 그 15도 땡.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16이죠. 그쵸? 자, 16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6은 약수가 1, 2, 4, 8. 그 다음이 16이 되네. 그럼 보면은 10 이하의 약수의 개수 몇 개 나오죠? 4개가 나오니까 16도 가능한 수가 되겠어요. 됐나요? 그럼 17, 18은 1, 2, 3 약수의 개수 넘어가서 안 되고 19, 20 다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찾는 n은 6하고 8하고 10하고 16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죠. 그쵸? 우리가 찾는 자, 20 이하의 조건에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다? 자, 6하고 8하고 10하고 16 해서 총 4개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12번 문제. 전체 집합 자, x는 9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럼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자,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대요. 자, A가 1하고 A하고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B는 1하고 2하고 B. 지금 이 상태죠. 이때 자, 요 집합을 연산을 하고 나면 원소가 A하고 C가 된다 그랬어. 쟤는 지금 잘 보니까 이건 A차 집합 B죠. A차 집합 B 합집합. 여기는 자, 여집합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 차집합 A를 뜻해요. 그럼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면 A차 집합 B는 이 부분이죠. 그쵸? 자, A차 집합 B와 B차 집합 A는 이 부분. 자, 요 둘의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색칠한 부분이 될 텐데, 자, 이때 이 원소가 A하고 C. 자, 요 두 부분에 원소는 A하고 C만 남아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A라는 집합에 원소 A가 있죠. 그럼 그 원소 A가 지금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둘에 보니까 교집합이 여기 있어. 교집합에 1이 있어. 그럼 여기는 1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
자, 요 색칠한 두 부분의 원소는 A하고 C예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와야 되는 상황이냐면 C가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 A도 원소가 3개고 B도 원소가 3개인데 지금 요 집합이 A하고 C만 나왔어. 여기 A하고 C만 나왔어 라는 소리는 자, A의 원소 3개니까 요 안에 지금 몇 개가 들어와야 돼? 2개. 마찬가지로 요 안에 2개가 들어와야 돼요. 교집합이 몇 개인 상황이다? 2개인 상황이다. 자, 1하고 A는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자, A의 원소 중에선 누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지금 요 부분에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지금 B의 원소 중에 1은 들어가 있는데 자, C가 지금 2인지 B인지 알 수가 없어. 그쵸? 그럼 요 교집합 안에 누가 들어있던지 여기에 지금 2가 들어와 있던지 A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던지 B가 들어와 있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A제곱은 3이 돼서 A가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거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자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자, A의 원소, B의 원소 모두 자연수인데 지금 A가 루트 3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땡. 그럼 요 경우를 뜻하는 거고 아, 이 소리는 여기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요 원소는 누구이면서 A제곱 마이너스 1이면서 B다. 그쵸? 그래서 A의 원소 1, A제곱 마이너스 1은 다 채웠고 B의 원소 지금 보니까 1하고 여기 B가 들어갔어.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죠? C가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일단 C는 결정을 했습니다. 됐죠? C는 결정을 했고 지금 요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대신 어떤 조건이 있죠? 9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쵸? 그럼 A는 1이면 안 되고 얘가 0되니까 A가 2가 되는 상황도 안 돼요. 그쵸? 여기 2가 되면 안 되잖아. 얘가 2가 돼버리면 2가 지금 어디로 들어와요? 1이고 2면 여기가 1하고 2니까 1, 2가 1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쵸? A가 2가 되면 2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어. 2가 여기로 들어오잖아. 둘이 공통이니까. 그쵸? 그래서 A가 2가 되는 건 안 돼요. A가 3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3 들어가면 9 빼기 1이니까 B의 값 8 이렇게 나오죠. 지금 둘 다 10 이하의 자연수이면서 조건에 모순 없이 나왔어요. 근데 A가 만약에 이제 4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4의 제곱 16 빼기 1이니까 B가 15가 돼. 이거 안 되죠? 9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A하고 B의 값은 이렇게 돼요. 그럼 A, B, C 모두 다 구하게 된 거죠.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3 플러스 8 플러스 2가 되므로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